네, 이정호의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가 일제히 파랗게 질려 있는 하루입니다. 양 시장 오전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역시나 3%가량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저는 좀 시장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또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투매를 불러일으키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무너진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시장이 무너졌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지만 너무 네. 강한 조정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의 큰 혼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빠졌냐라고 본다면 미증시가 어쩌면 글로벌 기술주들의 AI 거품론이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팔란티어 실적이나 AMD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밸류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가 기존에 1,430원을 돌파하면서 원달러 환율 위험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적인 호재나 이런 분이 반발하면서 증시를 올려줬다라고 본다면 오늘 장에서는 이제 1,450원대까지도 육박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환율 이대로 간다라 보면 진짜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감을 낳으면서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요즘 심상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된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던 모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모세가 나왔지만 오늘 장에서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동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강한 약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이탈이 오후장까지도 좀 지속이 됩니다. 2조 5천억 원 이상을 시장에서 팔고 있고 지금 11월이 들어서 3거래일이 진행됐는데 3일 내리 외국인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슨항의 자사주 매각 소식도 있었고요. 특히나 그 골드만삭스 CEO라던가 글로벌 IB 기업의 그 대표들이 AI가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10%에서 20% 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네, 젠슨항의 매각 네.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이번 연도 3월 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고 이거를 이번 연도에 팔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네. 최대 600만 주 정도로 매각 가능성을 얘기했고 6월부터 매각을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젠슨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CEO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분산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했던 부분. 근데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 나오니까 시장에 불안감이 나오면서 더욱더 강조가 됐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봤을 때는 AI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냐, 그리고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수급 지속성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젠슨항 관련해가지고 자사주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된 증시나 이런 부분을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어느 정도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 보면 자사주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딛고 나서 수요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동반적으로 나온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호재나 이런 부분을 더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젠슨항이 600만 주를 팔아도 갖고 있는 주식이 7천만 주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AI의 버블의 정점이다라고 지금은 이걸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볼 때도 어땠냐라고 본다면 AI 거품론 관련해가지고 거의 3개월마다 한 번씩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처음에 나올 때는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네? 그럼 AI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도 되겠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면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다른
기업들은 이만큼 났는데 넌 이만큼밖에 안 나왔네 하면서 약간의 차이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글로벌 빅테크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실적 발표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턴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도 마지막 4분기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19일로 예상하는 만큼 3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먼 실적까지 그 안까지는 AI 거품론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불신을 잠재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 정점이다라고 하기는 약간 이른감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7천만 주나 보유하고 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AI 정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고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11월 중순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AI에 대해서는 거품론이 항상 있었고요. 그게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은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AI 기술주들, 반도체 기업들 지금의 급락이라던가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네. 이유를 말씀을 해드린다 보면 AI 반도체나 지금 이 중심된 산업군들이 왜 올라냐라고 본다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동반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는 80조 영업이익이 80조 원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TSMC의 영업이익을 제낄 가능성도 추월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묻지마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도 다들 알다시피 급등하면 약간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았던 부분이 생각보다 조정이 크게 나왔지만 너무 아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AI 관련된 조정은 전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적의 바탕으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이나 이런 전망치가 조금 하향이 된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하락 이후로 재차 상승할 때는 그때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광기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묻지마 매수세, 반도체, AI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재차 올라갈 때는 이 종목들은 정말 AI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섹터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유심히 지켜봤을 때 느꼈던 건 뭐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하락할 때는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세가 나와줬으면 좋았었는데 오늘 장을 돌이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하락하는 것도 더 지켜준다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로 종목이 교체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은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 가리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 실적을 확인하자 이러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또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눌리는데도 현재 한 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요. 그 반도체, 삼성, SK 소부장 쪽 얘기해 주셨는데 전력 설비 쪽도 좀 좋아하시잖아요. 네, 전선 전력 설비 여전히 좀 유효할까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재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유럽 그리고 미국의 전력망 노후 사이클 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투자나 이런 부분이 멈춰더라도 어떻게 본다면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에서 노후망 관련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이쪽은 수주나 모멘텀이 지금 공장 캐파가 90% 이상으로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HD 현대엘렉트릭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나왔는데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20%대를 육박했던 모습세가 이제 24%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다라 본다면 관세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 이 시장은 확실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섹터도 충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거의 요즘 최근에 거의 100만 원까지도 올라가줬다가 지금의 조정이 나와준다는 거는 저는 아름다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반도체랑 같이 갈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하방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AI 관련주로는 전력기기가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대부분의 종목들 아랫골이 달면서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꾸준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들어 3거래일 연속 이탈하고 있고 어제도 2조 넘게 매도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2조 5천억 원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외국인의 선택이요. 단순하게 차익 실현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탈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좀 네. 시간이 지나야 솔직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단순 차익 실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요 근래 최근에 들어와서 정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보자라면 차트를 보면 딱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뭐 10월달 내내 거의 상승 랠리가 나와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모습에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본격적인 이탈 가능성을 예시를 본다라고 본다면 저는 환율이 제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율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환율이 한 차례 더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면 본격적인 이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세를 잠재우려면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AI 관련주들의 호재거리는 솔직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약간의 소강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의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염려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고 본격적인 이탈이나 가능성은 이거는 나중에 진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의 요구가 커진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의 그 분위기도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게요. 반도체라든가 기술주 중심으로 담다가 최근에는 유틸리티라든가 보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더라고요. 연말을 맞이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외국인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기술적 AI 반도체 관련된 성장주나 이런 부분을 다 팔고 이제 경기 방어주로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부분을 정리를 하고 일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유틸리티, 보험, 에너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해서 나도 지금 갖고 있는 성장주나 기술주들을 팔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정도는 편입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다 지수가 너무 고점이다. 지금 여기보다 더 상승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방어주 쪽으로 옮기신다고 본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라고 본다면 동반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편중된 모습보다는 어떻게 분산 투자나 개념으로 이런 부분을 옮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안 쏠리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기술주 이제 조정이니까 방어주로 다 이동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일부 종목은 가는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동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전략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방어주로 모두 다 바꾸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오늘 오전장에 우리 시장은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 분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장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한테도 연락 진짜 많이 왔거든요. 팔아야 돼 이러면서. 네,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네. 이렇게 급락장이 나올 때마다 딱 정석적인 투자가 떠올린다고 생각이 들고
들고 있어요. 정석적인 네. 투자는 뭐냐?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뭐냐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기에 너무 과도하게 빠진다라고 할 때는 추가적인 현금이 있었다라면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이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분산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니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순환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때까지 반도체 AI 관련해가지고 10월 달에는 좀 약했지만 9월 달에는 정말 강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의 수급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데 제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까지 강했던 섹터들이 조정이 크게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 섹터들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아예 끝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적이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디 반도체 관련해서 거의 투톱이 많이 올라갔고 소부장 관련해가지고는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대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부품주들이 좀 더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장비나 이런 부분은 캐파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HBM이나 DRAM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 부품주들은 어느 정도 호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보다는 내년에 실적 전망치나 이런 부분이 더 높은 섹터나 이런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 전략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등 시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섹터나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